혹독한 바람이 이 얼어붙은 땅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만약 1억 년 전에 호주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재킷과 스웨터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 2억 2천만 년 전에 이 얼음판의 대지는 판게아였던 곳에 갇혀 있었어요. 이 초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호주와 남극 대륙을 결합시켰어요. 과학자들은 호주가 남극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의 손톱이 자란 것과 같은 속도로 솔로행을 택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전에 지구는 그냥 떠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였고 태양은 오늘날처럼 뜨겁고 불타는 듯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백악기 초기의 얼음길을 걷고 있어요.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지만 식물이 거의 없어요. 햇빛 없이 이끼와 같은 먹을 수 있는 식물 에너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간식거리를 찾는 건 유니콘과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 운이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얼어붙은 숲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새 발가락 발자국들을 발견했어요. 그걸 따라가지만 이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갇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갑자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을 본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는 커다란 수각 암흑의 공룡이 보여요. 키는 기린과 거의 비슷하고 턱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어요. 운 한번 좋네요. 이 공룡은 육식성이며 아마 선사시대 육식계의 최고 경영자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7m 길이의 극지 육식 동물과 더 큰 친구들에게서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더 작은 포식자를 포함해 최종 15종의 다양한 공룡종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큰 이빨을 가진 짐승이 다가오자 여러분은 깊은 눈 속을 헤쳐나가려고 해요. 나무에 걸려서 공룡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다행이에요. 다리를 허리 위로 들어 올리고 리듬을 잘 타면서 제 시간에 빠져나왔어요. 공룡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눈을 뚫고 나가서 잎이 진 나무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여러분을 잡으러 다시 올 거예요. 식물과 잎 화석은 그 시절 남극이 오늘날처럼 춥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반대편인 북부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7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사는 것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어요. 티라노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공룡의 왕이었어요. 과학자들은 몬태나와 텍사스 같은 건조한 곳에서 뼈와 화석을 발견했지만 헬라스카에서 티라노 화석을 발견했을 땐 충격을 받았죠. 또 북극 지역에는 뿔, 긴 목, 깃털이 있는 공룡 화석도 있었어요. 비록 티라노가 최상위 포식자였지만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긴 여러분이 목숨아 나 살려라 할 정도로 뛰게 하기에 충분했죠. 티라노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 중 하나는 몹시 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 크기의 오리부리를 한 공룡인 에드몬토사우루스였어요. 이 생물들은 아마 느린 이주자였을 것이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 쉼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턱은 그들이 초식동물이며 어딜 가든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찾아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뛰기보단 정처 없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시속 약 2km의 굉장히 느린 속도로 걸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심지어 거북이도 이들을 앞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공룡이었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거나 독립하거나. 농담이에요. 사실 선택해야 할 건 겨울을 나거나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추운 땅에 남아있던 공룡들을 둥지를 틀고 1년 내내 머물렀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 극지 공룡들이 온열 공룡인지 냉열 공룡인지에 대해 논쟁 중이에요. 포유류와 조류는 근육과 신진대사를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 우리 몸이 떨리는 거예요. 파충류는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열을 흡수하고 하루 동안 충전하기 위해 태양 아래에서 햇빛을 쬐거나 열을 발생시키는 주변 환경 옆에 누워 있어야 해요. 그땐 폰이라는 게 없었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계속 걸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바람이 불어서 눈이 여러분에게 날아와요. 두꺼운 코트와 제대로 된 하의를 입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피곤해지고 있고 쉴 곳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황무지에서 한 곳에 머무는 건 포식자에게 열린 뷔페 대접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눈보라를 피해 몰래 빠져나와 작은 동굴로 간신히 숨어 들어갔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작은 불을 피우는데 뒤돌아보니 동굴 내부가 더 확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재빨리 횃불을 만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공룡들은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굴을 팠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호주 남부에서 약 1억 년 전 굴을 파고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와 비슷한 구조물들을 발견했어요. 몇 시간 동안 걸은 후
마침내 동굴 반대편 끝에 다다랐지만 이번엔 날씨가 훨씬 좋았고 하늘도 수정처럼 맑았어요. 작은 발자국들이 강으로 이어지는 게 보여요. 이상하게도 물 위에 얼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을 모아 재빨리 몇 모금 마셨어요.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여러분 뒤를 덮쳐요. 돌아서서 튀어나온 눈을 가진 깃털이 있는 거대한 공룡을 봅니다. 마치 벨로시랩터처럼 보이고 움직이는데 여러분을 마치 간직을 보듯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 녀석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근처에 또 다른 물체가 나타나요. 레아엘리나 사우라라고 불리는 두 다리로 걷고 긴 꼬리가 있는 작은 초식동물이 튀어나와 강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셔요. 육식동물에 관심이 옮겨갔고 여러분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거대한 수강류가 얼어붙은 숲 뒤에서 달려와 그들을 쫓아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려고 동굴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요. 인간은 그 당시 대본에 없었어요. 70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유인원에서 분리되어 20만에서 30만 년 전에 완전히 독립적인 종이 되었어요. 네안데르탈인들도 번성했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번창하는 동안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고 빙하 시대를 거친 최초 인간이었죠.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서서히 사라졌다고 주장했어요. 그중 몇몇은 호모사피엔스와 통합되었죠. 지구는 5번의 빙하 시대를 겪었어요. 이건 지구의 물리적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만큼 강력했는데 부분적으로 지구의 조경 디자인에 책임이 있죠. 우린 사실 바로 지금 260만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빙하 시대의 한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린 수만 년 동안 지속될 따뜻한 주기 속에 살고 있죠.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키가 작고 땅딸막했어요. 넓은 코와 큰 두개골을 갖고 있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돌과 뼈로 옷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또 호모사피엔스처럼 물어뜯고 씹기 위한 턱에 납작한 이가 있었죠. 빙하기는 호모사피엔스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 장면을 그릴 수 있었고 따뜻함, 보호, 요리를 위해 불의 힘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두꺼운 코트를 만들기 위해 동물 가죽과 뼈 바늘을 이용해 옷을 재봉하는 진보된 시스템을 사용했죠. 그 시절이 좋았죠. 안 그래요?